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죠? 그냥 뭐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뭐 얼마만큼의 돈이 거래가 됐냐, 뭐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뭐 단순한 상식이고요. 거래 대금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래 대금이 하루에 단 하루에 1,00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00억이 발생하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보통이요, 하루에 거래대금 1,000억 원이 발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상장한 신규 종목인데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2시 30분 정도 됐는데 1,6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590억 정도. 신규 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겠죠.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억 원 이상 발생한다는 건 시장에서 뭐를 받았다?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최근에 자주 찌르고 있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가 터졌어요. 그렇다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또 모아 데이터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분당 찌르는 힘과 돈들의 움직임이, 여기도 돈 이만큼 들어왔죠. 돈 요만큼 들어왔어요. 하루에 딱 요만큼만 들어온 거예요. 요만큼만 들어오고. 근데 이런 주식이 하루 종일 돈을 쏘면 어떻게 된다? 3천억이 터진다는 거예요. 잠깐 쐈을 때 1,000억 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돈의 규모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이 개미들이 손잡고 두 손 모아서 합심으로 매수를 해도 이 정도의 거래대금과 상승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규모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야, 얘는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세구나. 이거 재료가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모아 데이터 아시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 어쩌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 치고는 진짜 어떻게 이 돈이 들어오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솔직히. 그럼 또 이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호재가 있는 건 맞아요. 오케이, 호재 있어. 자, 그럼 호재라는 건 결국 뭐로 반영이 돼야 됩니까? 돈을 벌어와야죠, 회사가. 돈 벌어야죠, 호재라는 거. 근데 대부분 우리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호재가 띄우고 돈 버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90% 이상 돈을 버는 일은 없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 허상이고 허구고 다 지어낸 말들이에요. 근데 이 지어낸 말들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온다? 3천억 들어온다, 1,000억 들어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세력돈입니다. 그냥 주가를 장악하고 외인 기관도 끌어들여서 여러분의 돈도 끌어들여서 주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어떠한 종목이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온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이 세력주다. 세력주가 장중에 이렇게 만지작 거려야만 1,000억 원이란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강한 세력이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래대금이 주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금액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3천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이 모아 데이터처럼. 그럼 어떠한 순 기능이 발생을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건 A급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돈을 못 넣습니다, 시장에다가. 근데 이 정도 돈이 들어왔다는 건 이 회사 자체에, 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적다? 적다. 왜 그럴까요? 큰형님 돈이 들어왔으니까, 매집이 들어왔으니까 금강원에서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형님들이 들어온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태클을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거래대금이 약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300억 터져요. 아무리 막 하루 종일 난리 생쇼로 쳐도 300억밖에 안 터져. 이런 회사는 상폐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래봤자 개미 돈들만 왔다 갔다 한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3천억만 터지면 뭐 다 주식이 뭐 무조건 상폐 안 당합니까? 그건 아니죠. 또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다? 이제 매집을 끝내고요, 세력 형님들이 올리기 시작해요. 자, 주구장창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력 형님들의 목표치가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 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 속임수로 한 번씩 쏘긴 하겠지만 그럼 뭡니까? 다 해먹고 나가셨으니까 이런 종목은 상패를 당하는 겁니다. 끔찍하죠? 대표적인 게 신라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젠 거래대금이 엄청 터지고 몇 조짜리 시가총액 회사가 거래 정지됐다가 상패는 안 당했죠. 이제 상패가 되냐 마냐 이제 그 기로에 놓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살렸죠. 세력 마음이에요. 살리는 것도 세력 마음, 죽이는 것도 세력 마음.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교란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결론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거래 대금이 좀 괜찮게 터졌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세력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종목은 뭐다? 나중에 추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제로투세븐 역시도 거래 대금이 꽤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많이 나온 적이 있고 그 뒤에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반등도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급등 형태로 나오죠. 급등 올랐다가 눌렀다가 급등 올랐다 눌렀다 반복을 하고 있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자, 보시면 3기와 같은 이거 힘 좋죠. 이 주식도 막 상한가 만들어내고 거래 대금 터트리면서 하다가 또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뭐냐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올렸다가 매물 빼앗고 다시 누르고 반복적인 형태로 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올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인 게 맞고, 이렇게 관리하는 종목들은 회사가 최악의 경우인 상장 폐지 이런 건 당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신라젠처럼 뭐 크게 다 해먹고 이제 형님들 다 나가시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력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거래대금 개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거래대금이 높으면 뭐다? 여기는 이제 시장 수급이 잘 붙고 돈이 붙고 세력이 세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뭐가 나온다? 투매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가 뭐냐면, 저도 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어제 업로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단타에 관련된 거 만들었었어요. 만들고 편집이 됐고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제가 타점 공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공유가 되면, 많이 알려지면 좀 곤란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거에 10%밖에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더 많은데 그 가운데서 10%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종목이 어디가 라인이고 어디서 사면 괜찮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주식이라는 게 모두가 다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도 잘 보고 똑똑해져서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을 공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은 오히려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안 올리고 투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어떤 종목이 세력이 개미들이 잘 안 사고 세력들이 건드리기 좋을까? 거래대금이 최근에 들어서는 좀 약한 종목이 오히려 더 잘 올라갑니다. 참 웃기죠? 왜 그러느냐? 이쪽에는 개미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상관없어요. 수급이 지금 안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급이 안 붙는 장에는 거래대금 규모를 굳이 가늠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같이 투자하시고자 하신다면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 매매라든지 단기 매매로 내가 접근하고 싶다고 하면 거래대금과 상관없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들어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없으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매일지나 이런 거 안 올리는 이유가, 이 타점이 공유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패턴은 사실 너무 뻔해요.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뻔한 거라서 그걸 공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황적인 부분이나 이제 큰 그림, 가치 투자적인 측면, 그런 측면으로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건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몫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의 몫이고 자기가 결국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어디까지나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무 이상하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수들이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틀만 좀 제시해드리며 발전해 나가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거래대금에 대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